네, 안녕하세요. 바이브탈입니다. 고객님들을 위한 컨텐츠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바로 우리 제목대로, 제목과 같이 좀 바로 영상을 이어나갈게요. 수백을 들여서 우리 올철거를 했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거, 가장 아차 싶은 거, 이거 왜 이래 하는 게 철거를 해서 바닥을 낮춰놨는데 문틀에 가니까 결국 또 슬리퍼가 걸리고 우리 덧방 했을 때나 기존 욕실의 어떤 그런 컨디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난처해요. 근데 원래 바닥이 낮은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어요. 까다 보니까 슬라브층이 워낙 낮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이 깊게 한 10cm, 15cm를 판 경우에는 유가 배관, 물 내려가는 배관이라고 하죠. 그 배관을 신설했을 때 신설한 경우는 굉장히 될 수 있으면 이 우리 시멘트층 안으로 좀 배관을 묻어줘야 돼요. 이렇게 배관을 묻어서 이게 시멘트층이라고 하면 배관을 묻어서 이 안에서 꺾어줘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엘보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관을 여기서 꺾어버려요. 예, 슬라브층에서 꺾어버리면 이 위에 우리가 제가 여기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 위에 우리 트랩, 프레임이라 그러죠. 드레인홀 트랩. 이 유가라 그래요. 유가가 뭐 일본말로 이제 바닥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통칭 그냥 유가라고 합니다. 그거를 심었을 때 굉장히 높아져요, 바닥이. 우리 물 내려가는 곳이 욕실에서 가장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바로 슬라브층에서 이렇게 바로 엘보가 꺾이기 때문에 요 가장 낮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높게 돼 있어요. 점점 높아져. 그러면 문틀로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점점 이 낮아야 되는 부분이 높아지니까 문에 갈수록 결국은 덧방한 컨디션이나 덧방을 하지 않았을 때랑 거의 비슷한 컨디션으로 슬리퍼가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설비를 신설하실 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시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바닥이 있어.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일자로 쫙 묻혀서 여기서 꺾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가를 이렇게 묻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낮게 묻어도 다운이 돼. 예, 다운이 돼서 유가 트랩이 있어요. 이 봉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이 잘 내려가요. 근데 이게 아니라 바닥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묻질 않고 바로 여기서 꺾어버리면 유가를 잘라내고 유가 구멍을 잘라내고 트랩이 들어가는데 요런 트랩이 들어가요. 요게 물 압력에 의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유가를 심어 놓으면 트랩이 여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요 엘보에 딱 걸려버려요. 예. 낮게 심으려면 여기 딱 걸려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트랩은 물의 압력에 의해서 트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스프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그 엘보에 걸릴 때면 이 스프링이 내려가질 못해요. 내려가질 못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올리자니 그렇다고 배관을 올리자니 거의 문틀에 가서는 거의 1대1로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설비가 이렇게 시공이 된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뒤에서 애먹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님한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공이 될 때는 설비에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또 말씀을 안 하시죠. 그냥 설비하고 가세요. 그래서 타일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근데 타일이 알아서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애를 먹죠. 근데 고객님들은 또 슬리퍼가 어떻게든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 편차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문틀 쪽에서 편차가 이렇게 있어야지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슬리퍼가 안 걸리게 하려고 자꾸 다운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경사가 없어져요. 예. 그런 물리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비도 제대로 해야 되고 설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왜 땅을 못 파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직용공사의 특성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포인트들을 고객님이 알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지 아니면 이 일이 벌어진 뒤에 후공정에서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이거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밖에 못 됩니다 하면은 정말로 머리에 지진이 나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후회도 스럽고 왜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진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는 하고 나가면 마감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거 더 땅 못 팝니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설비를 하고 설비하는 동생도 있고 뭐 설비 사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유가 배관을 연결하는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파이프 배관 연결하는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일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공을 못하고 이해도가 없고 타일의 물경사도를 이해를 못하는 설비 정도면 조금 솔직히 돌팔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왜냐하면은 기술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호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요. 예, 타일이라면은 도기 세팅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마루가 어떻게 마감돼야 되는지, 뭐 가구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끝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시공을 하거든요. 저는 모든 공정이 다 그렇다고 봐요. 예, 목수 사장님들도 그렇고 마루도 그렇고 예, 도배 필름도 다 그런 선호 공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마감을 하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런 정말 중요한 설비가 그렇게밖에 못한다면 우리 설비 베테랑 사장님들 잘 하시는 분들도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돌팔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욕조 배관도 그냥 밖으로 빼놓으세요. 귀찮으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사진 띄워드릴 텐데 욕조 배관을 밖으로 빼놓으면 욕조를 더 들여야 되죠. 욕조를 더 들어야 돼. 들었다 보면 뭐냐면 여기 사진 계속 띄울 건데 욕조를 하나도 끝 없이 들을 수가 없는 게 욕조 수전이 걸려요. 위에는. 이게 밑에는 배관이 있고 위에는 수전이 있어서 그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조 배관을 밖으로 빼놓으시는데 그러면은 이 자바라를 돌려서 꽂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욕조와 거의 1대1로 마감되기 때문에 자바라를 빼서 꽂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위치 또한 욕조 자바라 있는 그 배수관 위치에 딱 어떻게 또 알고 정확히 하세요. 거의 요렇게 위치를 요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얘를 S자로 꺾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먹어요. 그렇다고 욕조 유가 배관을 많이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조 배관 유가를 잘라버리면 역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이렇게 욕조 배관은 깊게 심어야 돼요. 주름관은 깊게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또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건 더 심한데 욕조 배관을 욕조 바깥으로 뽑아 놓으셨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욕조 밖으로 배관을 뽑아 놨어요. 진짜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예. 이런 것들이 진짜 비일비재하다고는 못한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셀프 인테리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이거를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드려요. 예. 그냥 알아서 최대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최대한. 예. 배관을 옮겨드린 적도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로 빗나간 배관 제가 옮겨드렸어요. 예. 그러고 이런 경우를 뭐 굉장히 크게 얘기한들 이제 소용이 없어요. 빨리 마감을 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제 다 해결을 한 다음에 고객님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고객님들도 그냥 예 그래요 그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세요. 예. 이거를 제가 고객님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이건 배관을 밖으로 뽑아나가고 이건 안 됩니다 하면 문제가 진짜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설비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고객님한테 떠넘기는 게 돼서 저도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제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예.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돌발 상황이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비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예.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업으로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제 좀 후공정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하시니까 그러고 그렇게 해놓고 가면 뒤에 피드백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놓고 가면 뒤에서 다 알아서 마무리하고 뒤치다거리 하니까 본인들은 모르시죠. 이렇게 하고 가면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욕조 배관 그렇게 밖으로 빼놓으시면요, 욕조가 잘못하면 이제 역류하면 그 밑에 물이 흥건히 고여서 밑에 층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왜 물이 배어 나오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욕조 배관을 그렇게 밖으로 해서 짧게 잘라서 자바를 놓고 테이프를 역류 방지로 저희가 테이프로 감은들 그게 1, 2년 지나면 테이프는 삭아버려요. 예, 삭아버려서 이제 느슨해지고 그 밖으로 물이 샘솟게 나옵니다. 역류하고요. 예, 역류해서 나와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1, 2년 보고 인테리어 하진 않잖아요. 그쵸? 예, 1, 2년 이상, 뭐 3, 4년, 뭐 10년, 5년, 10년 이상 거주하실 생각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참 많은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비에서. 예, 제가 봤을 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마감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놓고 사라지시면 끝나다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뒤에서 알아서 다 수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좀 체크를 하시고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마감이 이렇게 나올까요? 라고 하시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 철거할 때 뭐 하나의 이슈입니다. 예, 설비를 이동한 경우, 예, 신설한 경우, 이런 거 배관을 신설한 경우에요. 뭐 건들지 않았다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배관 신설하신 경우는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